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배경 설명해 드립니다. 이고은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트르키예 지진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벌써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병원 주차장을 시신 안취소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이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 이틀 전에 14%로 전망했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10%포인트 높게 잡아서 24%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지 전문가들은 건물 잔해에 최대 20만 명의 시민이 갇혀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자 통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조차 안 되는 피해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급증하자 시신 수습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접경지 하타이주의 하타이 트레이닝 앤 리서치 병원, 여기에 야외 주차장에 시신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병원으로 옮겨진 시신만 수백 구에 달하기 때문에 기존 병원 인력으로는 신원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장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 다소 기적적인 구조 상황 이런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이 희망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하게도 현실은 굉장히 가혹하고 참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살아남은 자들이 생존자를 구조하기보다 지금은 희생자들의 주검을 바로 마주하고 시신을 안장하는 일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건데요. 이 유족들은 병원 주차장을 따라서 이 시신들이 늘어져 있고 그 시신들이 운반용 가방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퍼를 열어서 가족들의 시신이 맞는지 확인하는 이러한 좀 끔찍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현장은 아비규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시신들이 늘어서 있는 상황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 공동묘지조차도 급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숲 외곽에 이 굴착기들이 긴 도랑을 파서 이 사망자 수백 명을 안장하기 위한 무덤을 만드는 광경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신에 의해서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끔찍한 현장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 급조된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이 카흐라만 마라슈 박 그 외곽 지역까지도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 주 동안은 시신 안장에만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 삶의 터전도 다 파괴가 되었죠. 이 하타이주 이재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새로운 이 삶의 터전을 꾸리던 난민들이었는데요. 지진 이후에 이 난민들이 다시 집을 또 잃고 또 콘크리트 잔해만 남은 집터 옆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들도 지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금 그리고 현물 총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구호성금 150만 달러를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기부하고요. 150만 달러 상당의 물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 시리아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100만 달러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튀르키예에 180만 달러, 시리아에 20만 달러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금융그룹 30만 달러, KTNG 3억 원, 롯데그룹 60만 달러, 아모레퍼시픽그룹 10만 달러, HL그룹 30만 달러 등을 지원했고요. 지금 패션 브랜드 무신사는 추운 날씨로 생존자들이 굉장히 추위에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다양한 옷, 아우터나 패딩, 후드 등 3억 8천만 원 상당의 겨울 의류 13,000점을 기부했습니다.
기업이 아닌 뭐 개인 차원으로도 기부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지금 지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이번 튀르키예 강진 영상 보면 건물들이 그냥 층층이 한 번에 이렇게 폭삭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은 건축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형 지진 후에 많은 사망자를 야기시키는 것이 이 건축물 안에 있다가 이게 파괴되면서 생기는 사상자들인데 이것은 사실 건축 방식을 좀 개선하면 뭐 바꿔 말해 이제 내진 설계를 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터키 출신의 지질학자가 본인의 트위터에 엉망으로 지어진 한 아파트 건물이 붕괴하는 동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제대로 지어진 건물은 멀쩡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그 지질학자는 적합한 건축 규제가 있지만 문제는 실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규를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게 잘 지켜지도록 하는 당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겠고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에서 건축 법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 부실 건축의 이유로 지진 희생자가 더욱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튀르키예는 이른바 지진세를 징수를 예. 해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부가 1999년에 대지진을 겪은 이후부터 지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20여 년 동안 거의 그 6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를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정부 방침도 내진 설계를 대폭 강화하도록 해왔지만 이게 현실을 이번에 많이 보셨겠지만 전혀 이러한 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건물들이 마치 뭐 여러 팬케이크가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을 한다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겹겹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부실 공사 의혹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최고의 자재와 기술로 지었다고 분양 광고까지 했던 유명한 빌딩이 있었는데 이게 처참하게 무너졌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튀르키예의 건축 안전 규제가 허술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강한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의 지구물리학자 톰 파슨스라는 분은요.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는 옛말이 있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예,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 뭐 사진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건물이 참 그냥 그대로 그 콘크리트가 그대로 건물 그 자체로 폭삭 주저앉은 모습을 보면은 참 이게 그 과연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 건축법을 무시했고 또 그리고 부정부패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것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또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검찰 수사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두 번째로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고요. 지난 조사에 이어서 13일 만에 다시 출석입니다. 11시 22분쯤에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을 했는데요. 차 안에서 온집해 있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요청한 출석 시각은 9시 30분이었죠. 네. 근데 이 대표가 이제 11시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차량 정체 때문에 이보다도 한 22분 가량 늦어지면서 검찰 요청 시각보다 1시간 50분가량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라면서 지연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정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생의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돼 있죠. 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의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이 대표는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위례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성남시가 확정 이익이 1,822억 원 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돼서 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그리고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이 검찰의 수사 결과인데요. 이렇게 민간에서 챙긴 이득만큼 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부터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는 이 대표가 그 지난 진술서에서 해명하지 않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약정 의혹이라든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지했는지도 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요. 예. 검찰은 이제 오전에 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을 먼저 조사하고 오후에 대장동 의혹을 위주로 신문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본격 그 최근에 수사가 됐던 그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밝힌 2,000자가량의 입장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대표가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현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민주당은 이 정권에 맞서서 또 이 정권과 다르게 민생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정부는 경기 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 도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 때문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한다면서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공권력은 대체 뭘 하는 중인가 이렇게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이 검찰이 요청한 시간보다 1시간 50분 늦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시그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정문 앞에서 굉장히 지지자들과 또 이 반대자들이 맞서면서 이 시위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 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한 입장문과 종이를 꺼내서 거의 10분 동안 이 발표를 하는 이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민주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길게 읽어 나갔습니다. 바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이다 라면서 작심하고 그 최근 민생이 악화된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정부가 민생에는 무심한 데 반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전 정권을 탄압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백함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는데요.
이 앞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했던 이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조사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고요.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마구 부풀리더니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있었던 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수수 논란이 1년 만에 1심 선고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뭐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기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이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를 했던 점인데요.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공개 소환은 회술례 같은 수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회술례라는 게 예전에 또 그 죄인의 목을 베기 전에 네. 얼굴에 회치를 하고 이 사람들 앞에 내돌리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부와 검찰이 자신에게 가혹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억울한 반응이기도 해요. 이 소환 일정을 조율할 때 이 대표 측의 비공개 출석 의사도 확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좀 네. 억울하다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오늘 밤 늦게 한 12시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또 그 조사 내용까지 다 다시 한번 열람을 해야 되니까 한 오늘 밤 12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3월 8일로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비 경선 컷오프 진출자,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자들이 가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컷오프 후보로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당대표 후보 이렇게 4명이 본경선에 올랐습니다. 네. 국민의힘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결과를 발표했고요. 또 본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후보들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6명이 경쟁을 했는데 현역 의원 2명, 원외 인사 2명이 예비 경선을 통과했고 현역인 조경태, 윤상현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컷오프 후보도 공개가 됐는데요. 누가 올라갔죠? 네, 최고위원은 4명을 뽑죠. 이 본경선에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이렇게 8명의 후보가 진출을 했고요. 또 1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 본경선에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이 후보가 각각 진출을 했습니다. 이번 1차 컷오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이 친윤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고 또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후보들은 전원이 본경선에 진출을 했다는 점인데요. 네. 현역 의원 중에 이제 박성중, 이만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 의원들이죠.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 이용 후보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원외에 있는 문병호, 천강정 후보는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 중에서 박성중, 이만희 의원은 각각 수도권과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또 이용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 초선 중에서는 친윤계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3명의 의원들은 당내 친윤계의 주도 의원 모임인 이 국민공감의 회원이기도 한데 모두 다 고배를 마셨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요. 반면에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물론이고 최고위원 후보인 허은하, 김용태 후보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 이기인 후보까지 이 4명은 전원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윤과 반윤계의 엇갈린 운명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철수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고배를 마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이 지난 8일에서 9일날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제 본경선에서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이 후보들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 발표도 이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앞서 한 인터넷 매체에서 김기현 의원이 예비 경선 중간 집계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전당대회 선관위 측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안철수 후보 측이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걸 유출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데 선관위 측에서는 중간 집계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3개 여론조사 기관에 확인한 결과 여론조사 결과나 조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일이 현재까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절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게요. 이 원래 이제 그 보도됐던 내용을 보니까 이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는 않고 이 당원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1위고 과반에는 미달된 수준이다. 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만약에 유출이 됐다면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다 보도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예비 경선은 2월 8일과 9일 양일간 공신력이 대외적으로 검증된 9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이 후보자 대리인들이 추첨을 해서 이 세 개 기관에 결정을 네. 하고 그곳에서 실시를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밀봉된 봉투 속에 USB 장치로 이 3개 기관별로 각각 따로 이 결과를 받았다고 하고 또 그래서 9일까지 조사 내용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이제 그 선관위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출될 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선관위의 설명이고요. 이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도 이 본경선 진출자 발표 직후에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3개 여론조사 기관 대표들이 이 결과를 밀봉한 봉투를 오늘 오전에 직접 가져와서 전달했다.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남겼고 그래서 즉석에서 이 결과를 발표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의원 측의 이종철 수석 대변인은 이 본인들에게 당연히 불리한 결과니까 논평을 즉각 내고 여론조사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시점에서 책임 있는 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중간 집계가 유출됐다. 선관위에 해당 발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징계를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경선의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본경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당연히 본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고 네. 이 보도의 메시지 자체가 사실 이제 김기현 후보가 1위긴 한데 과반에는 못 미치니 지지자들을 좀 직결시키려 하는 어떤 의도도 있다 이렇게 비춰지기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후보들 간의 신경전 계속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뭐 조사에 나선다고 했는데 그게 밝혀질지는 모르겠네요. 3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각각 해서 그걸 다 통합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3개 기관의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건데 그게 밝혀질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네요. 한번 어떻게 그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어떤 조사를 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늘 한국 갤럽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달 만에 30%대 초반으로 하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랑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고요.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30% 초반, 부정률이 60%에 육박하기는 2달 만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각각의 이유를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각각 이유를 보면 이 긍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외교, 공정, 정의 원칙, 그리고 노조 대응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상위 순서에 올라와 있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이제 경제, 민생, 물가가 17%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그리고 독단적, 일방적인
이라는 그런 평가가 12%를 차지했는데요. 이 부정평가 이유 중에 경제, 민생, 물가가 전주보다 이 2%포인트 오른 17%를 기록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난방비와 이제 물가 이슈 이런 민생 이슈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혹평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고 있는 그런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이유도 12%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했거든요. 네. 이 나경원,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와의 이른바 이 윤심 갈등 문제 네. 이런 것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론조사 내용 잠시 뒤에 이번 주 승부를 통해서 배종찬, 이은영 소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SM 엔터테인먼트 이 소식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SM 그룹, SM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이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잘 알려진 하이브가 경쟁사인 대형 K-팝 기획사죠. SM 엔터테인먼트 전격 인수합니다. 이렇게 되면 K-팝 업계에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초대형 공룡 기획사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네. 하이브가 SM 이수만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의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오늘 공시했고요. 원래 SM의 일대 주주가 이수만 씨였고 네. 지분율이 18.46%였는데 하이브가 이번 거래를 통해서 단숨에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카카오가 9.05%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2대 주주가 된 지 불과 사흘 만인데요. 하이브에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뉴진스, 르세라핌 등의 대형 인기 팝스타들이 포진해 있는데 SM도 만만치 않죠.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에스파 등이 소속이 돼 있어서 두 네. 기획사의 결합은 정말 K-팝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하이브가 SM을 인수한 배경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짧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이브는 SM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 이 양사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해서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SM이 한류라는 단어를 촉발한 1세대 아이돌을 성공시킨 주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글로벌 비전을 현실화하겠다라는 예. 의지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뉴스 인앤아웃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시사평론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